인천에 있는 한 PC방 주인이 겪은 실화입니다. PC방 주인이었던 김씨는 매장을 관리하던 도중 한 자리에서 신기한 물건을 하나 줍게 됩니다. 붉은 큐빅이 박혀진 반지 같았는데 반지의 테두리에 붉은색 종이가 길게 둘둘 말려져 있는 것입니다. 김씨는 싸구려 같아 보여서 그냥 버리려고 했지만 어린 딸에게 주면 좋아할 것 같아서 주머니에 그 반지를 챙겼죠. 알바에게 교대를 하고 집으로 돌아온 김씨는 딸아이를 보자마자 아까 주워둔 반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주머니를 뒤져봐도 그 반지는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바지까지 벗어가며 찾아봤지만 그 반지는 나오지 않았죠. 김씨는 계속 반지를 찾다가 문득 자신의 왼쪽 검지손가락에 그 반지가 끼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왜 내 손에 있나? 김씨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곧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니다가 끼어졌다고 그리 생각을 했죠. 하지만 반지를 빼려고 했지만 아무리 당겨도 그것은 손가락에서 빠져나오질 않았습니다. 세게 당겨도 꿈쩍하지도 않고 돌려서 빼려고 해도 빠지질 않는 것입니다. 김씨는 당황해서 비누, 세제, 참기름 등 그런 것들을 동원해 반지를 빼보려고 했지만 그 반지는 결국 빠지지 않았죠. 이거 이렇게 두면 손가락에 피가 안 통할 것 같은데. 김씨는 119에 전화를 걸어 반지를 잘라버릴까도 생각했지만 손가락 색을 보니 피는 잘 통하는 듯 했고 반지를 계속 바라보고 있자니 왠지 모르게 마음에 들어서 그냥 그대로 반지를 끼고 있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PC방을 관리하고 있던 김씨는 갑자기 참을 수 없을 만큼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새벽이었지만 손님도 꽤 있어서 버티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 알바에게 카운터를 맡기고 창고실에 있는 간이 침대에 누워 잠을 잠시 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소리가 귀에서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방향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는 북소리처럼 들려왔지만 그것은 북소리라고 하기엔 너무도 큰 소리였죠. 김씨는 너무 시끄러워서 몸을 사방으로 움직이려고 했지만 그의 몸은 강철처럼 굳어버린 듯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뭐야? 몸이 왜 이런 거야? 김씨는 계속해서 몸을 움직이려고 했지만 몸은 그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북소리는 계속 커졌고 김씨는 알바생이 흔들어 깨울 때까지 계속 그 북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죠. 알바생은 부족한 상품을 채우러 창고에 들어갔다가 간이 침대 쪽에서 경련을 일으키는 김씨를 보고 달려와 그렇게 깨운 것입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뭐라고? 괜찮으시냐고요? 뭐라고? 좀 크게 말해봐라. 알바는 계속 김씨에게 괜찮냐고 물었지만 김씨는 동문서답만 반복했죠. 알바생은 김씨를 바라보다가 곧 공포스러운 눈빛으로 손을 벌벌 떨며 김씨의 귀를 가리켰습니다. 김씨는 처음엔 알바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몰랐지만 천천히 자신의 손으로 귀를 만졌죠. 김씨는 귀에서 자신의 목까지 흐르고 있던 끈적한 무언가가 만져지자 그것을 닦아내어 무엇인지 확인을 했습니다. 새빨간 피. 김씨의 왼쪽 고막이 완전히 너덜너덜하게 찢어져 피가 목을 타고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병원에서는 3주 정도 푹 쉬면 다시 고막이 재생되어 원래대로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했지만 김씨는 찝찝한 느낌을 감출 수가 없었던 거죠. 가위에 눌린 것만으로도 고막이 터져버리다니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생각에 빠져있던 도중 김씨는 우연히 바라본 손가락에 끼어져 있던 반지가
뭔가 달라져 있다는 걸 눈치를 채게 됩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테두리를 감싸고 있던 종이가 조금 벗겨져 테두리에 그어져 있던 붉은 성 같은 게 조금 노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설마. 혹시 이것 때문인가? 김 씨는 살짝 반지를 쥐어잡고 힘을 조금 줘서 움직여 보았습니다. 조금이지만 반지는 손가락에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조금 움직인 것일 뿐 반지는 다시 강철처럼 손가락에 붙어 있었습니다. 김 씨는 혹시나 싶었지만 이내 반지 생각을 그만두었죠. 이런 반지 하나 때문에 고막이 찢어지다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3주 정도 병원에 있어야 했기 때문에 PC방은 어쩔 수 없이 친구에게 잠깐 맡겨두었고 밤마다 아내를 통해서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김 씨는 그래도 오랜만에 얻은 휴가라고 생각을 했고 이왕 병원에 입원한 거 편하게 쉬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한 지 바로 그 다음날 밤 김 씨는 아주 익숙한 느낌이 자신의 몸을 감싸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몸이 강철에 뒤덮여서 뒤척일 수도 없을 것 같은 느낌. PC방 창고 안 간이 침대에서 느낀 바로 그 느낌이었죠. 설마. 김 씨는 계속 몸을 움직이려고 노력했지만 처음 그 느낌이 들었던 때처럼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곧 이어서 북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 돼. 김 씨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북소리를 듣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죠. 계속 이 북소리를 듣는다면 오른쪽 고막마저 무사하지 못할 것만 같았습니다. 김 씨는 계속해서 들려오는 북소리에서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 들었던 북소리는 마치 천둥 번개보다 더욱더 웅장한 느낌의 비양기 이륙 소리보다 더 컸었더라면 지금의 북소리는 확실히 어느 북소리와 비교해도 컸지만 그때처럼 커다란 소리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갑자기 밝은 곳으로 나오면 눈이 부셔서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이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이 환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김 씨는 저 앞에 환하게 비추는 빛 속에서 무언가 문 같은 것을 얼핏 보게 됐지만 빛은 더욱더 환해지더니 곧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셀 수도 없는 시간 동안 환한 빛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될 것만 같던 고요와 빛만이 가득한 세상에서 이질적인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삑삑하는 그 소리가 점점 커질수록 빛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마침내 빛이 전부 사라지고 이질적인 소리가 사방을 가득 메웠을 때 김 씨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김 씨가 눈을 떠보니 보이는 것은 익숙한 패턴을 가진 천장이었죠. 곧 그것이 병원 천장인 것을 확인한 김 씨는 일단은 자신이 죽지 않았다는 생각에 안심을 했습니다. 여보. 그렇게 천장을 보고 있을 때 옆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옆에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울먹거리고는 김 씨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알고 보니 김 씨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생사의 고비를 넘기고 15일 만에 기적적으로 정신을 차렸던 것입니다. 김 씨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돌아온 다음 날 자신의 왼손이 끼어져 있던 반지를, 그렇게 반지를 감싸고 있던 붉은 종이들이 거의 다 사라지고 반지의 테두리를 따라 그어져 있는 붉은 실선들을 더욱더 선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김 씨는 확신했습니다. 지금 자신이 끼고 있는 이 반지 때문에 그동안의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입니다. 김 씨는 3주보다 훨씬 긴 4개월 만에 퇴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퇴원을 한 뒤 곧바로 친구들과 지인들을 통해 각종 종교를 떠돌아다녔지만 마땅한 해답은 찾을 수가 없었죠.
그러던 중 외가족 친척 중에 산속에 들어박혀 살고 있는 무당이 있다는 것을 듣고 그 무당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에 위치한 조그만 마을에 도착한 김씨는 동네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 동네 뒷산에 살고 있다는 무당을 찾아다녔습니다. 곧 그는 산 중턱에서 그 무당이 평소에 기거하고 있다는 동굴을 발견하게 되었죠. 산속에 있는 조그만 동굴 안에는 불상이라던가 괴기한 그림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높고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씨는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놀라 나자빠졌지만 곧 털고 일어나 그 여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매우 아름다운 처녀였습니다. 저기, 알고 있습니다. 이리로 오세요. 그 처녀는 김씨는 보지도 않고 동굴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김씨가 따라 들어갔더니 잘 다듬어진 황금 불상 같은 것이 놓여져 있는 방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리 앉으시죠. 처녀는 김씨에게 상석을 권했습니다. 보통은 무당들이 상석에 앉아 찾아온 사람에게 호통을 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김씨는 당황했지만 곧 상석에 앉게 됐습니다. 처녀는 매우 조심스럽게 그의 왼손을 탁상 위에 얹더니 동굴 바닥에서 바닥에 아무것도 깔지 않고 그대로 절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김씨는 놀라 일어나려고 했지만 처녀는 가만히 계시라고 말하고는 계속 절을 해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녀가 절을 할 때마다 김씨의 왼손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는 것 같더니 왼손 혼자 귀신이 들린 것 마냥 벌벌 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김씨는 당황하여 자신의 왼손을 붙잡았지만 왼손은 멈추질 않았죠. 어느덧 그녀는 99번의 절을 마치고 비틀비틀거리며 김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저에게 손을 좀. 김씨는 힘들게 손을 들어 올려 그녀의 손에 왼손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손에 왼손이 올라가자 떨림은 거짓말처럼 멈추었고 그녀는 왼손 검지를 잡고 아주 쉽게 반지를 빼냈습니다. 나중에 그 처녀가 말하기를 그 반지는 저승사자의 반지라고 합니다. 원래 저승의 물건은 인간이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지만 왠지 모를 이유로 김씨가 그 반지를 본 것이라고 합니다. 반지가 사라진 것을 안 저승사자가 그것을 알고 반지를 가지러 오려고 했지만 저승의 문이 열릴 때 나는 그 소리를 인간인 김씨가 버틸 수가 없었고 무리하게 저승의 문을 열고 반지를 찾으러 나오려고 했지만 자칫하면 김씨가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김씨를 자신에게 인도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 김씨는 돈을 크게 벌어서 서울의 큰 건물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김씨는 저승사자가 미안해서 자신을 도우고 있다고 그리 생각을 하고 있죠.